아니 나경원 의원하고 사전에 뭐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습니까? 국내 언론들에 나오지 않은 영상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회의장에 도착했고요. 차에서 내리는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고요.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장소를 안내합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 여기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요. 자, 여기서 뒤로 돌아서 뭔가를 자랑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뭔가를 자랑을 합니다. 이제 통로를 지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요. 자, 이제 이치를 안내해 줍니다. 동남아 정상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기다리고 있고요. 누군가 또 손짓을 하면서, 예, 아까 봤던 그 총리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마도 본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 목적 있지 않을까, 다 서서 기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하기 위해서. 자, 누군가가 등장하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향하냐? 한가운데로 향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적이죠. 이게 모세의 기적이에요. 자, KTV 이매진 제목을 보면 센터는 우리 대통령, 이것이 대한민국 국격이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예. 아까 제가 PPT로 띄워드렸던 그 편지, 예. 편지에 대해서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조작 사실이 인정된 건 알고 있죠? 그 국가수 감정 결과나 저희 문서 감정실 감정 결과나 판단 불명은 똑같습니다. 아니죠.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변조 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모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판단 불명으로 국가수에서 회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박철민에 대한 판결만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판결문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유변조 직간접적으로 유변조 됐다 이렇게 판정을 했고, 콜라스라고 해서 문서감정 국제표준 기준이 있는데 이게 표준 기준이 3인 합의제로 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3인 합의제가 서로 3인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판단불능으로 가라는 그런 표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시끄러워서 질의가 안 되네요. 정확한 개정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추측으로 답변을 하시고. 예, 그래서 그 부분 잘못. 그러니까 추측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예. 깜짝이야, 추측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말씀은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말씀은 어쨌든 국제표준 기준에 우리가 기준 절차가 맞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우리 기준도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 그게 긍정한 듯이 답을 하고, 그래서 또 나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국제표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 답변을 잘못하니까 아마 그렇게. 아니 나경원 의원하고 사전에 뭐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습니까? 그럼 되겠어요? 콜라스라는 것은 국가기술표준원산하기구로 우리나라 검사, 교정, 시험 등에 대해서 평가해서 특정 분야에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필적을 인정받은 곳은 대검하고 서울지방국세청 두 군데예요. 둘 다 내규가 다르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총 3명의 감정관 만장일치 합의라고 있고, 그것은 국제표준이 아니라 내부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콜라스는 그 기관이 기준에 맞는지, 그러니까 문서 감정을 할 능력이 있는지만 판단해서 인정만 해주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국제 기준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영미 실장님 좀 나와주시고 시간 좀 멈춰주세요. 윤영미 실장님. 그런데 나 의원님은 왜 위원이 질의 때 개입하시고 자꾸 그 소란을 피우십니까? 발언을 정면에서 앉아 계시니까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질의할 때는 좀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방해가 됩니다. 네, 좀 방해됐네요. 조용히 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방해하셨잖아요. 자, 윤영미 실장님. 네. 문무일 총장 때 승진 못하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 승진했죠? 문무일 총장님 때는 제가 승진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윤석열 총장 때 승진한 건 맞죠?
그건 맞는데 문무일 총장님 때는 제가 자격이 되지 제가 않습니다. 알기로는 그때 승진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제가 들어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아닙니다. 승진 자격이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날 아까 그 편지에 대해서 문서 감정과 필적 감정 두 가지를 의뢰받았죠. 문서 감정이 아니고 가필 여부 감정과 필적 감정 두 분야에 그게 대해서. 문서 감정입니다. 감정서에 네. 써져 있어요. 그게 문서 감정이에요. 그래서 문서 감정은 가필된 것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기계적으로 광원 비춰보면 나오니까 바로 통지를 보냈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필적 감정은 이제 그게 현미경 같은 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사람 손이 필요한 거죠. 정성 평가라서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하는 거니까 핑계대고 70일 동안은 안 보냈던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독촉도 안 했잖아요. 그건 제가 독촉할 게 아니고 담당 감정관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 기일은 담당 감정관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감정서를 보니 가필된 것도 맞고 가필된 부분이 본인 필적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이게 보니까 감정서자 보니까 그래요. 각 글자마다 사진 찍어서 막 분석이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위조되었다, 위조 변조되었다는 판단이 안 나오고 판단물렁이 나옵니까? 위조 여부는 가필이 되었다는 게 오히려 위조에 가깝고요. 가필 여부 판단은 1월 6일에 먼저 보냈고 그다음에 필적 판단은 동일 여부입니다. 동일인이 작성했는지 여부인데 여기 보세요. 아까 차장검사님도 말씀드렸듯이 국과수에서도 가필 여부는 판단을 했고 필적도 저희랑 똑같이 모방 필적일 개연성이 있으나 필적 동일 여부 판단 자료는 부적합해서 판단하기 아니, 곤란함이라고 예금 예규상 국과수도 저희랑 똑같이 판단 불명을 했습니다. 필적에 대해서는. 예금 네. 예규상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거나 감정자료의 부족 상태 불량 등으로 감정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판단 불명이라 되어 있는데 감정서 어디에도 네. 반대되는 증거가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 불명으로 나옵니까? 그거는 담당 감정관이 작성했습니다. 감정서는 네. 앞에 모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뭐 네. 아까 그 서로 합의하지 못해서 판단 네. 불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양보했다는 거예요. 앞부분 자기 의견에 들어가서 그건 저희가 양보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갈등을 벌이다가 그 전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 판단 불명으로 30여 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 3명의 감정관이 양보를 해서 판단 불명으로 하지 않고 이때까지는 없었던 이례적인 감정 의견으로 통보했습니다. 담당 감정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좋습니다. 네. 2022년 아진 에스텍 사건이 계류 중일 때 예규를 24일을 바꿨잖아요. 네. 그때 합의하는 걸로. 네. 그 건 이후에 그 합의를 근거로 판단 불명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 이후에. 그 건 이후에 우리 통상적으로 판단 불명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예규에 따라서 판단 불명한 게 몇 건이나 되냐고. 그게 2년치는 통계를 지금 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근데 몇 건이나 되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네. 확인해서 제출. 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 건이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까지 저희가 1986년 문서 감정실 개실 이래 합의제로 계속 운영되어 왔고 물론 규정의 제정은 93년에 됐고요. 그래서 감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단 불명임이라고 규정이 있는 그 각호 하나로 했는데 요 건에 이번에 처음으로 오세훈 연구사가 한 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판단 불명임을 본인이 하길 원치 않으니 이례적인 그런 감정 의견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본인은 지금 이게 변조됐다고 하는데 무슨 본인 의견을 들어서 판단 불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게- 판단 불명은 네. 본인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 거죠. 본인은 지금 변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본인 의견을 들어서 판단 불명이 나갔다고 계속 그게 아니라 저희 실에서 저희는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자체가 합의제 자체가 판단 불명으로 나간다면서요. 합의제를 합의를 해서 감정관이 전원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판단 불명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무슨 그게 네. 이 감정사 오세훈 감정사 의견에 들어서 판단 불명이 나갔다는 듯이 얘기합니까? 그게 오세훈 연구사의 의견을 그걸 기재- 동일인의 서로 다른 사람의 필적이나 모방 필적에서 기인된 차이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뭐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게 이례적인 감정 의견이라고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례적인.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이례적인 의견이었고 그게 오세훈 연구사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례적인 표현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주 지리자는 김기표 의원이시고 지금의 이 윤영미 증언과 배치되는 아까 오세훈 감정사가 증인 보호 문제로 미리 오전에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모순되고 충돌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손대고 지금- 충돌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감정사는 아까 취지가 이 본인은 아까 그 24조 1호에 따른 감정 네. 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 의견을 도출할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 거기에 따른 의견을 본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네. 담당 그런데 감정관. 뭘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1호를 양보하면 어디로 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를 양보하면 2호로 내려갑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세훈 아닙니다. 감정사 2호로 타협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합의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86년 합의제라는 것이 대체로는 주심 감정사의 의견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따라가는 가주는 주심을 존중해주는 그런 합의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왜 저를 포함한 이것은 다른 주심을 감정- 배격했습니까? 주심을 왜 제압하는 겁니까? 제압하지 않았고요. 네. 아까 오세훈 결과적으로 정보사도 그런 거잖아요. 말했듯이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했고 저를 포함한 다른 감정관들이 다 판단불명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했고 그런데 오세훈 그것이 정보사-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보통은 주심이 아닙니다. 주도를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 주심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이 되는데 이것은 주심의 의견과 상치되는 두 분의 의견이 들어갔다라는 그것이 이례적 아닙니까? 그 케이스도 이례적인 거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단불명으로 통보를 합니다. 판단했는데 왜 거기는 위조가 아니에요? 그 위조라 법원은 위조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때 잘못한 거지. 법원은 위조라고 감정해서 판단했는데 그러면 아까 판결이 확정됐는데 왜 거기만 다 걱정했는데 잘못한 거라 그걸 지역까지 갖고 가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질문의 취지가 아니 법원 아까 그 사건 법원 감정 두 개를 받아서 위조라고 확정 판결까지 했다고요. 감정 그런데 지금 이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같은 거를 왜 여기서 판단 불능이라고 하냐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을 닫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자 일단 증인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감정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편제에 대한 거예요. 판결 내용 보시면. 자 일단 그게 아닙니다. 들어가시고 국가수가 증인 저희가 들어가세요. 감정 들어가시라고. 들어보자고요.